(2026년 4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말이 많습니다. 정동영 씨는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억지스럽다. 안 맞는다. 빨리 풀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국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동영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다 됩니다. 물속에서 라이터를 탁 켜서 담배를 필 수 있다. 말이야 되죠. 근데 물속에서 실제로 들어가서 라이터가 켜집니까? 담배가 젖어갖고 빨아집니까? 숨도 못 쉽니다. 말이야 뭘 못하겠습니까? 빨리 풀라고 말하는 것이 국익이다. 이거는 현실과 맞아야 정동영 장관의 말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물속에서 담배를 피겠다, 불을 켜겠다, 그것처럼 현실과 안 맞으면은 이거는 헛소리가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인데 뭐 외국군한테 안보를 의존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치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5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변했나 이걸 모르니까 이재명, 정동영 같이 저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두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국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을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 자유작전, 그때는 미군하고 영국군이 연합작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면 미국하고 같이 연합작전하기 힘드네. 그냥 국내에서 하는 연합훈련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전에서는 같이 할 수가 없네 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 미국이 쓰는 장비 자체가 이미 디지털화 돼가지고 한국군 같은 나라는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이 각개전투하고 팍팍팍 치는 뭐 이런 거 하고 사격하고 하는 단계인데 여기는 뭐 디지털로 뭘 받아갖고 쫙쫙쫙 작전을 하고 우리는 무슨 뭐 작전 명령을 통신으로 받는데 이거는 그냥 탁 지금 말하면 핸드폰이라든지 뭐 탭으로 딱 보고 바로 해버리니까 이건 같이 작전이 안 되겠구나. 2003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어가 큰 장애다. 한국군은 영어가 안 되죠. 된다고 하는 사람이 몇이 없죠. 그런데 이번에 2026년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걸 보니까 영국군도 이제 미군하고 같이 작전을 못하겠구나. 왜? 미국의 작전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못합니다. 이번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스라엘하고 미군이 연합작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따로 놀았습니다. 따로 놀았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네 목표를 자기네가 제거하고 서로 나눠주기는 했겠지만 공동의 작전을 한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왜냐? 이스라엘도 굉장히 방위산업이 발전했지만 미국하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미국의 이번에 작년과 원래 보여준 가장 대단한 작전은요. 작년에 있었던 미드나잇 해머 작전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를 미국 입장에서는 동해와 서해, 즉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으로 띄웠습니다. 이 편대가 쭉 날아가면서 그 중에 하나는 그 B-2 비행장 기지에 와 있는 중국 간첩이라든지 러시아 간첩, 이란 간첩을 속이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그게 전 세계를 삥 돌아서 갑니다. 그러면 여러 나라가 레이더를 켜고 있을 텐데 물론 바다에는 없겠지만 어느 누구도 B-2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러시아조차도. 그리고 그 B-2가 가서 벙커버스터를 투하해서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저 땅속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때 걸린 시간이 25분인가 밖에 안 됐죠. 그리고 올해 2월 28일 날 첫 이란과의 개전날 하메네이가 회의 시간을 바꿔서 언제 한다는 걸 알고 그 즉시 하메네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쉬운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이 모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자, 군사의 3요소는 정보, 작전, 군수입니다. 정보를 알아야 작전을 하죠. 작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병력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탄약 같은 게 필요하죠. 이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메네이가 어디 있는데
여기서 회의한다라는 정보를 딱 알고 그 즉시 부대를 동원합니다. 근데 그 즉시 그 부대에 어떤 무기를 달고 뭘 달고 한 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대가 쫙 가서 상대방을 속이고 딱 잡아야 돼. 이거를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해낸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시겠지만은 미국의 F-15가 들어갔다가 피격됐습니다. 그래서 조종사하고 무장사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 찾는 것도 쉽지 않겠죠. 적진인데. 조종사는 어떻게 빨리 구했는데 무장사는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무장사를 구하려고 할 때 이란도 위치를 알고 막 가는데 엄청난 병력을 투입해서 다 차단하고 빼갖고 왔습니다. 엄청난 병력이 보통은 SAR 그래서 Search and Rescue 헬기로 된 탐색 구조 부대가 들어가는 건데 그거 이상이 들어갔어요. 수송기까지 들어가서 적지에 그러니까 공항이 아닌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도로에 내릴 수 있는 수송기까지 들어가서 완벽하게 작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거 하려면 수송기, 헬기, 뭐 어머하는 전투기 쫙 띄워야 되는데 그 많은 부대를 작전을 짜려면요 골치가 아파요. 근데 너 나와 그럴 때 그쪽 부대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너 무기 이걸 불과 이틀 만에 해내는 겁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군대는 지금 전 세계 미군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전작권 전환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전작권을 갖고 와버리면은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잖아요. 자, 베네수엘라 일단 한 문제 꺾었어. 이란도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을 푸니 안 푸니 그러지만 이란의 핵은 기본적으로 파괴했고 이번에 종교제자는 이미 제거를 했습니다. 후계자를 세워도 그 사람은 힘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80, 90% 정도는 이미 다 이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쿠바를 잡을지 그리고 분명한 거는 북한을 잡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을 갖고 오겠다 그러면 미국이 그래 가지고 가라고 한 다음에 한국 대통령과 전혀 상의 없이 미드나잇 해머 작전 B2스텔스 폭격기에다가 GBU-57 벙커버스터 띄워갖고 구성 그 다음에 영변 강선 또 기타 철봉각 이거는 인민군 전시지휘소에 있는 데죠.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중앙청사 주석궁 일시에 때려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뱀을 잡을 때는요. 뱀의 몸통을 물지 말고 뱀 대가리부터 잡으라 그러죠. 뱀잡이들이 이렇게 잡잖아요. 지휘부하고 핵시설을 일시에 때려버리면 당황할 겁니다. 그리고 통신도 다 때려버리죠. 그러면 아니 폭격 소리가 아무리 커도 10km 이상은 퍼지지 않거든요. 저 전방에 있는 인민군들은 후방에 있는 전략시설이 깨진 것도 모를 거예요. 통신이 안 날라오면. 근데 뭔가 통신이 끊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상하다 하는데 걔네들이 그러면 미사일을 우리한테 쏠 수 있을까요? 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KAMD를 동원해서 총력을 당해서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미군의 사드, 주한미군의 팩수리도 동원해서 막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이 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우리의 킬체인을 가동해서 그 미사일 쏜 기지를 초토화시키는 공격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KMPR을 가동해서 인민군 포병까지 갈격해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트럼프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하고 물론 문제가 있겠죠. 특히 구성은 평안북도 압록강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거길 때리면 중국이 빨끈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지금 김정은이 믿는 거는요. 지금 자기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열 몇 살짜리인가 10살이나 됐나 주애라고 하는 딸내미를 옛날로 얘기하면 세자처럼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김정은을 첫날에 죽여버리면 그 주애가 북한을 이끌 수 있을까요? 지금 하메네이 죽고 하메네이 둘째 아들이 리더라 그러는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데 존재감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주애가 딱 한다 그러면 조선인민군 장성들이 인정을 할까요? 그 70, 80 노인네들이? 그리고 주애가 뭘 어떻게 지시할 겁니까? 지금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탱크에서 뭐 쏴보고 미사일 쏘는 거 구경하는 정도지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미국이 그것만 딱 북한 핵시설 제거하고 김정은 제거한 다음에 미국은 그걸로 자기 목표는 80, 90% 이룬 겁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뭘 쏘든 말든 쏘면 또 우리 군이 자동으로 할 거고. 그럼 그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경제가 출렁거립니다. 중국 또한 출렁거리고. 그리고 동시에 한국과 중국은 북한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신경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상황일 때 미국의 도움을 안 받고 우리 스스로 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이 B2나 B2보다 더 발전한 B-21 스텔스 폭격기를 지금 미국이 거의 개발했죠. 만약 그걸로 한다면 더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런 작전을 하면서 우리랑 뭐 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때린다면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때리는 순간이라든지. 근데 그걸 동맹이기 때문에 알아야만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래서 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미국이 북한을 때릴까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세계 5위의 군사력인데 왜 미국한테 의존하니? 이러는 것 같은데 바로 미국하고 빠이빠이 하는 순간에 미국은 때립니다. 때리면 그때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깜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런 신호를 구성 언급한 정동영 장관 때문에 정보를 안 주잖아요. 제한하잖아요. 그럼 눈치를 채고 이 일은 아니구나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뻔뻔하게 정동영이는 미국 보고 풀라고 하는 게 오히려 국익에 맞다. 사고는 지가 치고 뒤치다거리는 당한 놈 보고 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참 한심한 장관이고 뻔뻔한 장관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NSC 상임위원장도 아닌데 상임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건방의 하늘을 찌른 사람이죠. 나이 많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나라를 망치는 매국노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들도 애국행동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망치는 거죠. 지금 영국도 못 따라가고 일본도 못 따라가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의 속을 제대로 파악하게 하는 것도 좀 엉터리인데다가 미군의 능력이 너무 발전했어요. 지금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있는 우리 F-35 받긴 했지만 F-22는 구경만 했지 어떻게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B-2는 멀리서 구경만 했고 B-21은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 외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단계 밟아오는 트럼프가 저는 트럼프가 4년 임기가 끝나면은 JD 이번에 벤스 부통령이 아마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미국은 계속 공화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강력하게 세계 질서를 재편할 거예요. 트럼프가 안 하면 뭐 벤스 때라도 할 겁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미국하고 같이 가게 설사 미국이 북한을 때리더라도 동맹을 유지하고 같이 가는 게 우리가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에서 붕괴가 됐을 때 중국하고 대립으로 갔을 때 중국이 북한을 잡아먹지 않게 하려면은 미국하고 관계를 가져가야 돼요. 이런 생각을 못하는 정동영. 자기를 해임하라고 하니까 미국 의원이냐 숙미가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숙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실용외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뭐 다른 건 실용외교 하자 하면서 왜 대미는 자주외교로 가? 왜 이 정동영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쓰냐고. 참 답답하고 한심해요. 내치는 잘못하면은 또 우리끼리 수선해 가면 되지만 외교안보를 잘못하면은 이미 상대는 저지르고 가버리거든요. 이재명, 정동영이 저러면 저럴수록 오히려 트럼프는 보다 빨리 김정은과 북한 핵시설을 제거하는 작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탁탁 난리가 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그 덕택에 알턴이 하나 빨리 풀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런 다음에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중국이 북한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진짜 천재 일우의 기회를 통일로 잡으려면 한미 관계를 잘 끌고 가야 돼요. 정동영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네타냐후도 뭐 많은 비난이 있지만 이 트럼프하고 짝짝꿍 되면서 그 국가의 난제를 지금 다 해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는 서덕의 콜 총리가 바로 그렇게 했었고 대한민국은 왜 네타냐후냐 콜 같은 사람이 없고 정동영 같은 사람이 있는지 이게 시대적 비운입니다. 미국이 뭔지 모르는 한심한 정권입니다. 감사합니다.